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시 인수위가 트램의 노선 일부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완공이 늦어지거나 또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사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미분양 정보 공개를 꺼리는 건설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울산 현대축구단의 시민구단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의 트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간 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구에서 중구로 향하는 노선의 일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완공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도심을 시원스럽게 달리는 도시철도, 트램의 예측 영상입니다. 빠르면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트램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 로터리까지 11.63km, 2호선은 북울산역에서 야음 사거리까지 13.69km입니다. 사업비는 6,700억 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비의 60% 정도인 4천억 원이 국비로 투입됩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트램 2호선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2호선은 송정 북울산역을 출발해 효문행정복지센터, 중구 복산성당을 지나 남구 야음사거리에 도착하는 노선인데 효문동에서 산업로를 지나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진장동을 경유하도록 일부 노선을 변경하자는 겁니다. 트램 노선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선을 바꾸려다 자칫 트램 완공 시기가 늦춰지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전체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의 추가 승인 없이 노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램 완공이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하 매설물이 묻혀 있는지, 노선이 걸로 갔을 때 차선이 얼마큼 줄어드는지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영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늘거나 완공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트램 사업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가 울산 현대축구단의 시민구단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업구단의 시민구단 전환에 반대하는 팬들은 다른 지역 시민구단처럼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자금이 부족해 결국 전력이 약화돼 비인기 구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을 하는 팬들은 울산시가 구단주가 되고 현대중공업이 운영비를 지원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스포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울산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시민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합니다. 보행자들은 이런 전동 킥보드를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데 전동 킥보드랑 진짜 가까이서 스쳐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전동 킥보드를 다 타고 나면 길거리에 방치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충전 금액만큼 이동하고 제대로 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공공기관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 학생들이 2명, 3명씩 같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킥보드를 아무데나 길거리에 놓고 가서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을 위반하면 벌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인도 주행 3만 원,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아도 범칙금 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인도로 다니는 전동 킥보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마구 방치된 킥보드는 사람들은 물론 자가용 운전자에게도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킥보드 사용에 있어 규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시민기자 김혜경입니다. 제8대 울산시의회 시의원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의 각오를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주군 3선거구 김종훈, 비례대표 국민의힘 천미경 당선인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범서읍 시의원 당선자 김종훈입니다. 범서를 더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여 시의회에 나오게 되었고 범서읍 주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학 석사를 나온 최초의 시의원으로서 거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울산시를 지금의 어떤 그 산업 도시에서 더욱더 첨단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자세의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자 천미경입니다. 먼저 저희 국민의힘을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다시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무능과 실정으로 무너진 울산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사항을 열심히 실천을 할 것이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가가는 천미경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들을 차례로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박천동 북구청장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우리 울산 북구에서는 처음으로 또 재성구청장이라는 영광과 또 막중한 책임과 함께 부여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그동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책임이 무거운 만큼 또 우리 경제의 난을 또 헤쳐나가고 또 실업난, 청년 실업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선거 결과 보면은 북구가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승리의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 북구에서 쭉 살아오고 지난 선거에 또 낙선을 하면서 4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봉사하고 아마 그런 어떤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이번에 승리의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만에 북구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거만큼은 좀 이루어야겠다, 꼭 이루겠다. 네. 그런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구청장이 당선되었을 때도 전직 구청장께서 또 이뤄놓은 사업들을 또 마무리하느라고 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거기에 또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슬기롭게 사업을 다 헤쳐나갔습니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앞에서 했던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편한 사항들 또 생활체육시설이라 할까 또 작은 도서관, 물놀이장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잘 챙겨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 관광
단지 강동 관광단지 사업이 아직 매듭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해법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강동 관광단지의 가장 큰 핵심은 유원지 지역에 물론 뭐 롯데에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넓은 지역에 대한 투자, 민간 투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국내 자본이든 외국 자본이든 어쨌든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또 우리 관에서는 도심 외곽 순환도로라는 이런 부분들도 하고 도시 인프라 시설들을 적기에 공급해 줌으로써 또 접근성도 용이하게 되고 편리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함께 할 때 이 관광단지가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예. 자, 끝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튼 이번에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 8개 동에서 참 골고루 저에게 이렇게 표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수소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고 뭐 이로 인한 또 기업들이 많이 또 문을 닫게 되고 또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차 충격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고 특히나 청년 실업이나 또 경제난에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세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경제가 지금보다 좀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생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8년 전에 그 초심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에 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를 휴대용 랜턴으로 속여 밀수입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레이저 포인터는 안전성이 확인돼야 수입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문제는 인터넷으로 이런 불법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관이 합수한 불법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최대 5km까지 뻗어나가는 고출력 빔입니다.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풍선에 빔을 쏘았더니 몇 초 뒤 터집니다. 비닐 봉지를 두고 실험했더니 구멍이 뚫렸습니다. 출력은 121mW, 국내 판매 기준 강도의 120배가 넘습니다. 물건을 태우거나 피부 화상을 입힐 수 있고 눈에 쏠 경우 망막 손상 등으로 자칫 실명 위험까지 우려됩니다. 망막 염증이나 맥락막 염증을 발생시켜서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지난 2019년부터 이 같은 중국산 불법 레이저 포인터 3만 4천여 개를 밀수입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1mW 미만인 1, 2등급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이상은 물체를 태우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일반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세관은 별 지식이로 불리며 캠핑 장비로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을 통해 위험 제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에서 정식 제품 여부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조회하신 후에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 인체에 위험이 없습니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위험 제품의 시중 판매분에 대해 관할 시도에 회수와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 실무원들의 폐암 발병이 대구에서만 2번째 확인됐습니다. 급식실 종사자의 상당수가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건강한 영양 공급을 책임지는 급식실이지만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 대형 조리기구로 요리할 뿐 아니라 음식을 옮기고 배식, 청소까지 모든 과정에 온몸을 써야 합니다.
불을 가까이 하고 날카로운 조리기구도 쓸 수밖에 없어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159건입니다. 이 가운데 77%인 122건이 급식 종사자입니다. 급식 종사자 산재 중에는 화상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넘어짐 39건, 근골격계 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종별 산재 비율로 보더라도 급식 종사자는 전체의 1.06%로 나머지 직종 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폐암 산재가 대구에서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튀김 요리 과정에 많이 나오는 조리 흉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무거운 식판을 들다가 허리가 삐고 온몸이 골병이 들고 이제는 하다 못해 산재로 죽어가는 죽음의 급식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한 달에 1시간 안전교육을 하고 지하실에 있던 급식실은 모두 지상으로 옮기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식 기구를 전기식으로 교체한다든가 인력 대신 조리 로봇을 활용을 하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선임한 3분의 산업보건의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면 무상 급식 실시로 급식실 증가와 함께 조리 실무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안전대책이 따르지 못하면서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부산고법 울산제일행정부는 롯데 장학재단이 동울산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울산 세무서는 지난 2018년 고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씨가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등 이사정원 6명의 절반을 특수관계인으로 채워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2008년 법 개정 전 감면받았던 증여세 1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울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 개정 전 출연한 주식에 대해 개정된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분양 물량에 따르면 5월 울산의 미분양은 641세대로 전달 361세대에 비해 280세대가 늘었습니다. 증가한 미분양 물량은 울주군 덕하 지역에서 지난 연말 분양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집중됐습니다. 울산시는 건설업계가 미분양 물량 공개를 꺼려 정확한 집계를 내기가 어렵다며 미분양 공개를 미루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울산 강남교육청이 옥동과 신정동 등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해 심야 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밤 12시까지, 독서실의 경우 새벽 2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의 고명곤 교수팀과 전북대 안정은 교수팀이 지방조직 내에 TET 단백질을 억제해 갈색 지방세포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TET 단백질을 억제하면 잉여 영양분을 축적해 살을 찌게 만드는 백색 지방세포가 영양분을 태워 없애는 갈색 지방세포로 바뀌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이 TET 단백질 발현이 억제된 생쥐에게 고지방식을 먹였더니 지방세포가 커지지 않고 체중 증가도 억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제8대 울산시의회가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의회는 운영위원회 전자회의 신설과 본회의 전자투표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4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의정 모니터단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하며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1회 울산 동구 연포산 마라톤 대회가 오는 9월 25일 연포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 경기 코스는 총 11.2km 단일 코스로 서부고장과 울산과학대를 잇는 5.2km 도로와 해발 206m 연포산 일원 6km의 산악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가 부문은 학생부, 여성부, 청년부, 장년부 등 4개로 희망자는 8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후에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도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아서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하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요.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23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이 26도, 울산과 양산 28도, 포항과 경주는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함께 장맛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